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아이톡2의 가혜란입니다.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하늘이 꾸물꾸물거리는 장마철이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지치기 마련이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알톡2에서는 장마철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고민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고민들을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제가 홈쇼핑을 참 좋아하는데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렇게 제습기를 많이 팔아요. 그 비용을 지출이 되는 남편분들은 정말 이 머리가 아픈데요. 이거 과연 효과가 있느냐? 겨드랑이에서만 유독 이렇게 특유의 향이 나는 걸까요? 땀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장마철 건강 프로젝트 알약에게 물어봐. 네, 오늘은 장마철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난 비타민 편에서 우리에게 정말 비타민같이 상큼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신 분이죠. 가정의학과 유병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마철 좀 습하고 덥다 보니까 나른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일단 장마철이 되면 일조량이 줄기 때문에 일조량이 줄면 우울한 기분이 들고 또 아무래도 비가 오다 보면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는 게 제한이 되죠. 실내 활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이 모여 있고 사람이 서로 모이다 보면 바이러스도 나누고 감기도 나누고 이럴 때 우리가 나른하기 쉽고 또 실내 활동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보낼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이 날씨가 우울하다고 우리 건강까지 우울하게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장마철 건강 프로젝트 알약에게 물어봐. 네, 이 장마철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장마철이 되면은 대표적으로 생기는 궁금증들을 저희가 사연으로 재구성해 봤는데요. 지금 첫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29살 직장 여성 제입니다. 저는 여름이 정말 싫습니다. 더위도 잘 타지 않는 제가 이렇게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는 장마철만 되면 돌아오는 공포의 그것, 바로 온몸 찝찝하게 만드는 높은 습도와 또 높은 습기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곰팡이 때문입니다. 마르지 않는 빨래가 풍기는 쉰내가 제 방을 가득 점령하고요. 락스로 아무리 지워도 곰팡이는 하나둘 몸을 불립니다. 이 지긋지긋한 장마철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장마철이 되면 빼놓을 수 없는 높은 습도와 곰팡이에 관련된 사연이었는데요. 먼저 습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습도가 어느 정도일 때 우리 몸에 좋은 것이고 또 장마철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게 되는 건가요? 우리 몸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온도가 섭씨 한 18도에서 24도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습도는 약 40%에서 60% 정도 될 때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느껴요. 근데 장마철이 되면 비가 주룩주룩 3일, 4일째 내리잖아요. 80~90%입니다. 습도가. 그러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40에서 60을 유지하기란 정말 어려운데요. 그런 만큼 습도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제가 홈쇼핑을 참 좋아하는데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렇게 제습기를 많이 팔아요. 그렇군요. 네, 이 제습기를 볼 때마다 실제로 정말 이름 그대로 습기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습기 말고는 어떤 방법을 좀 써야 습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참 제습기는 모든 여성분들의 로망이고 꿈입니다. 현재. 반대로 그 비용을 지출이 되는 남편분들은 정말 이게 머리가 아픈데요. 이거 과연 효과가 있느냐?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집에 여름철에는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 문을 다 열어놓고 사용하면은 전혀 효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습기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그렇죠. 문을 닫고 사용해야 되고 또 에어컨하고 비슷하게 사용할 때 선풍기랑 같이 사용을 하면은 제습 효과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즉 실내 순환을 도움을 주면서 집 구석구석에 있는 습기를 더 뽑아오는 효과를 갖고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제습기가 없던 시절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 눈에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살았어? 네. 우리 때는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이 제습기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하셨냐 생각해 보면은 간단하죠. 날씨가 아주 좋은 날 있어요. 비 오는 날 말고 날씨가 아주 좋은 날 창문을 살짝 열고 난방 보일러를 잠깐 열었다 끄면은 집안에 있던 습기가 빠져나갑니다. 네, 사실 이 습도를 낮추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식물 같다고 하신 곰팡이, 이 곰팡이 때문이기도 한데요. 곰팡이는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곰팡이가 우리 인류보다 먼저 지구에 존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곰팡이들끼리 얘기할 때는 왜 지구에 인간이 있냐고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인류 역사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생명이 질기고 그리고 지구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죠. 우리 지금 있는 공기 중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피부에도 있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모든 이런 환경 내에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살아있는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얼어있는 상태로 있느냐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딱한 껍데기 안에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한 30도 정도 되고 적당한 습도가 되면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면서 꽃처럼 피어오르죠. 식물처럼. 그러니까 적당한 환경만 유지가 된다면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왜 갑자기 곰팡이가 많아졌지, 생겼지 이것이 아니라 곰팡이는 항상 있었는데 곰팡이가 왜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지? 이렇게 고민을 가져야 되는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이 곰팡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장판 및 싱크대 좀 건조하게 해줘야겠다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의뢰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내 눈에만 안 보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걱정해서 미뤄둘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가벼운 얘기부터 무서운 얘기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벼운 얘기는 무좀이죠. 근데 그 무좀이 무서운 얘기로 금방 변하는 게 아버지의 발무좀이 아이의 얼굴에 곰팡이 꽃이 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좀이 있으면 가렵죠?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 발에 무좀이 있으면 오른쪽 손으로 긁겠죠. 그 곰팡이 포자가 손톱 밑이나 손에 묻고 우리 예쁜 애기 만지면 바로 묻는 겁니다. 또 여성 질환 중에서 질염 중에 캔디다 곰팡이균이 산도가 약해지거나 또 항생제를 먹어서 질내 산도의 변성이 있을 때 질내 곰팡이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일반적인 얘기고 무서운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면역 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면역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호흡할 때 들어가는 곰팡이가 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면역 결핍 환자분들이나 중증 당뇨 합병 환자분들은 폐가 녹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면역이 약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호흡 또는 감염 등으로 인해서 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곰팡이는 우리 몸의 어느 군데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안 나타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곰팡이로부터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두 가지를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고요. 그리고 습도 조절 잘해서 곰팡이가 우리 집에 서식하지 않도록 조금 곰팡이로부터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습도 낮추는 거 이외에도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살균 표백제, 우리가 흔히 락스라고 부르는 살균 표백제로 닦아낸다거나 보일러 튼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 쓰시잖아요. 주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 살균 표백제가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안전한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광고를 보시면 칙칙칙 뿌리고 싹 닦으면 균들이 꽥 하고 다 죽습니다. 저희 집에서 해봤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세균 박멸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곰팡이의 생존력이 대단합니다. 이 포자라고 하는 이 막이 웬만해서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또 살균 소독제 같은 것으로는 포자가 100%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으로 성장이 억제된 상태로 보이지만 포자는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즉 습도와 온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살균 효과를 보는 그런 특정한 제재를 사용해도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 장마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깐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알약 튼튼입니다. 이미지를 바꿔주는 운동 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만나야 하는 남자,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는 이종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운동 배워볼까요? 네, 이 전주까지는요. 등을 각 부분으로 나누어서 부분을 잡아주는 운동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목 아래에서부터 허리 아래쪽까지 지지대를 세워주는 운동입니다. 바른 자세 하나하나 배워볼까요?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지난주는 앞으로 나란이었고 이번에는 네. 어떤 자세에서 시작하면 될까요? 지난주 운동에서 이렇게 끝이 나셨죠. 네. 자, 이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자, 오른손이 위에 왼손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손을 쭉 펴주면서 날개뼈를 다시 한번 뒤에서 붙여주세요. 눌러주는 느낌으로. 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왼손이 위로 갑니다. 네. 그래서 다시 뒤로 가서 눌러주세요. 그래서 위에 있는 쪽 손의 운동이 훨씬 더 많이 되시는 거예요. 오른쪽 10번, 왼쪽 10번 해서 여자분들은 20번, 남자분들은 40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작 자체는 금방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알약 튼튼 함께 하셨나요? 자, 이번에는 알약에게 물어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0살 직장인 남성 P입니다. 저에게는 남들은 모를, 아니 사실은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를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름만 되면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스토커, 액취증 때문입니다. 고약한 이 냄새는 장마철이 되면 여지없이 더 심해져서 장마 기간 반소매를 입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제 겨드랑이는 왜 여름만 되면 이렇게 반갑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걸까요? 정녕 수술밖에 답이 없나요? 네, K씨의 생각만 해도 괴로운 사연이었습니다. 이 액취증, 사람마다 특유의 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왜 하필 다른 곳도 아닌 겨드랑이에서만 유독 이렇게 특유의 향이 나는 걸까요? 땀샘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그리고 우리가 아퍼크린 땀샘이라고 하는데 땀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피부에 있던 세포들하고 결합을 해서 세포가 분해하면서 발레익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즉 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것이 장마철만 되면 고민이 심각해진다라고 사연도 보내셨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도 여름철이 되면은 물론 땀 냄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냄새가 좀 심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 몸에서 갑자기 냄새가 심해지는 건가요? 우리가 후각이 갑자기 발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사실 이 액취증에 대해서 연구한 걸 좀 찾아봤는데요. 여름에 더 액취증, 즉 냄새가 더 많이 난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더 심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점에 우리가 의복의 형태가 변해서 남들을 위해서 더 많이 관찰되고 본인이 더 인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인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황인종의 경우에는 모두 다 황인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액취증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왜 일어나는 건가요? 유전인 건가요? 유전도 일부 있습니다. 유전도 일부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이나 또는 과체중이나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의 어떤 단계에서는 질환에서도 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난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병의원에 방문하셔서 이런 기초적인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을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액취증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제모가 일단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모를 하는 게요? 제모를 하는 게 땀에 나오는 양을 줄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털이 있다 보면 털 주변, 모공 주변에 세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냄새가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일단 제모하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데오드란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라주는 게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땀이 적게 나오게 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하지 않은 세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미지근한 물로
자주 씻어내고 건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방법이 되겠죠. 간혹 이제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수술의 방법은 가장 마지막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내 몸은 한 번 수술을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것도 없지만 너무 가볍게만 여기지 마시고요. 꼭 정확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K양이에요. 제 짧지 않은 인생에서의 낙은 바로 맛있는 것을 먹는 것. 그런데 정말 원치 않게 금식을 해야 했던 적이 있었죠. 비가 쉬지 않고 쏟아지던 장마 기간, 참 맛나게 먹었던 그 비빔밥. 그리고 그날 전 변기통 위에서 새벽을 맞이했답니다. 이렇게 식중독에 된통 당하고 보니 올여름도 장마철이 다가올수록 무서워요. 어떻게 조심해야 세균들로부터 제 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사연 만나봤는데요. 이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곰팡이균들도 더 살기가 좋고 또 여러 가지로 모여있는 만큼 균의 밀도도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유독 세균들이 활개를 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세균이 번식하기 적절한 시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름철에 식중독을 많이 조심하시잖아요. 근데 초여름에는 식중독이 한여름 8월보다 더 많답니다. 왜냐하면 설마 음식이 변하겠어? 아직 밤에는 선선한데 경계심이 낮은 것도 오히려 식중독이나 이런 병이 발생되는 원인이 됩니다. 모여있고 균이 활성화돼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 우리가 통제를 못하겠지만 그 외에 정확한 감염 경로가 있는 경우들은 좀 차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식중독의 그 과정은 정확합니다. 바로 먹는 것에 문제 생기고 또 오염된 분변을 우리가 만지게 되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전으로 꼭 손을 씻어야 되고 또 집에서 조리를 하신 분들은 조리를 할 때마다 손을 씻고 또 우리가 생선 조리하는 것과 고기 조리하는 것과 야채 조리하는 것은 도마와 칼을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실제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오염이 돼 있다면 다치다 오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고깃집에 갔을 때 고기가 덜 익어서 걸리는 것보다 그 쌈 채소에 혹시 감염이 됐을 때 그걸로 식중독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오늘은 장마철 내 몸의 건강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장마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따로 있다, 없다. 뭔가요, X인가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네. 온도는 섭씨 26도에서 28도씨로 조절하는 게 좋고요. 습도는 50% 정도로 조절하면 좋겠습니다. 영양 섭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철 과일을 적당히 드시는 것은 비타민뿐만 아니라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름철에 처지기 쉬울 때 입맛을 돋구기 위한 오이 냉차나 그리고 적절히 육류를 섭취하면 우리 몸의 체력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름철, 장마철 건강관리 다른 것 없습니다. 기준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온도, 습도 조절 잘 하시고요. 적절한 운동, 그리고 골고루 식사하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력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섭씨 26도에서 80도. 네, 80도는 안 됩니다. 80. De verdad que me hablo muy bien español. También se puede decir italiano. 지금 문제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선생님 고급 잘난 척 하셨어요. 자, 개인지 컷에. 장마철 건강 프로젝트 알약에게 물어봐.